영남권 5개 시도단체장이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노 국가산단 등 경남산단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 재검토 움직임도 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착공 지연을 두고 홍준표 지사가 또 지역 국회의원을 탓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천욕 잘못 즐겼다가는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영남권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남부권 신공항의 위치 선정을 결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이로써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남부권 신공항의 위치 선정을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는 것이 영남권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1년 이내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구는 대구가 필요한 공항을 하나 만드시고 또 부산은 부산에 필요한 그런 공항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 같은 강경 발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10월 창원에서 5개 시도지사가 했던 합의는 무엇이냐며 부산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백지위임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또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공동합의문 안에는 신공항 위치 선정을 위한 정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 경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3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경남에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밀양 나노 국가산단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3,350억 원이 투입돼 나노융합 관련 생산 거점과 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기세여서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여러 광범위하게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에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실제 수도권 나노 관련 기업들은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 이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 두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나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수도권은 금융인프라와 근로자 정주 여건 등 모든 인프라에서 지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면적은 전체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종사자 수 절반을 차지하고 천대 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면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도 청와대와 여야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정책 기조로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지연을 두고 홍준표 지사가 또 지역 국회의원을 탓하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국회의원은 홍 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노선 가지고 저끼리 택과인 싸움을 벌리니까 여기서는 대선 공약으로 하지도 못했어요. 특히 김천을 포함한 우회 노선이 아닌 직선 노선을 주장한 김재경 의원에 대해서는 거친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철도도 똑같은 노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줄 힘이 있으면 정말 따라가겠어요. 해줄 힘도 없어. 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홍 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결과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홍 지사가 주장하는 우회 노선이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원체 낮게 나와서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면서 아직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결과조차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착공 지연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김 의원은 홍 지사를 비판한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보도자료에는 2명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이 동의한 사안으로 일부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홍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겨울철에 온천욕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갑자기 온탕에 들어갈 경우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온천. 지난 2일 80살 최모 씨가 온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일어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 도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119 구조대를 통해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최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탕 안에 잠시 일어섰다가 어지럽다면서 탕 속으로 들어갔다고 호흡하고 맥박 동공 반응 없었고. 지난달 25일 제주에서도 고혈압을 앓고 있던 72살 권모 씨가 목욕탕 온탕에 있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목욕을 하다가 숨지는 고령자나 혈압 환자가 해마다 17,000여 명에 이른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온탕에 들어갈 경우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 심장 등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 혈관 수축 또는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혈압 환자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거나 40도 이상의 온탕에 1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20만 원대에 이르는 교복값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수선하고 세탁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14살 윤정원 군. 학교 선배들이 기증한 교복 가운데 꼭 맞는 사이즈를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어머니는 헌옷이라며 투정 부리지 않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물려받기 행사를 통해서 깨끗한 교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학교 소식을 통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10분의 1 수준. 창원 지역 13개 중학교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 1,300여 벌은 몇 차례 과정을 거쳐 새 옷처럼 거듭난 겁니다. 이 교복을 수집하고 세탁한 뒤 판매하는 이번 행사에는 교육 관계자와 아름다운 가게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복 나눔 행사는 졸업을 앞둔 선배가 후배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교복을 입은 경우 제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고 장난도 과도하지 않고 다 깨끗해서 고르기 쉽고 사이즈도 알맞게 돼 있어서 고르기 쉬웠어요. 저도 깨끗이 입어갖고 나중에 물려주고 싶어요. 교복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 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생활개선 거제시연합회 신옥회장과 회원 여러분 150만 원, 거제시 연초면 바름정사 100만 원, 창원시 상남재래시장 1층 D동 월광식육점 100만 원, 창녕군 국제라이온스 355회 C지구 제7지역 0405 임원진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제 참권 여성의 김선자 회장과 회원 여러분 100만 원, 마산 예경요양병원 50만 원, 거제시 목욕업지부 회원 여러분 50만 원, 창원 코웨이 법인 63지국 변정숙 지국장과 코지코닥 사원 여러분께서 34만 7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59일 만에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기준으로 목표액인 67억 6천만 원을 넘어 70억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 103.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59일 만입니다. 고성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아동 학대 장면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논란이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해당 CCTV를 경상남도 아동전문기관에 보내 소견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경찰 조사에서 원생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적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에 폐쇄회로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전체 어린이집 3,531곳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563곳에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부산과 대구 지역 전체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 약 3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무인도에 대해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경남 지역 무인도 350여 개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무인도서 2,400여 개 가운데 민간 소유인 1,270개 섬에 대해 무인도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